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고건무 1편 했던 것에 이어서요, 고건무 2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고건무 편인데 고건무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어떤 전쟁, 그리고 거기서 활약했던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건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영웅 고건무. 첫 번째, 바다를 틀어막다. 자, 우리가 수나라의 침입, 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문제의 침입, 그 다음에 수양제의 1차 침입, 수양제의 2차 침입, 그리고 수양제의 3차 침입까지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찾아온 지도와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제일 처음에 초록색 선으로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공격을 해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문제가 열받아서 공격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수양제가 다시 1차 침입을 해서 요동송을 거쳐서 평양성까지 이렇게 갔지만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수양제가 2차 침입, 빨간색이죠. 이제 여기서도 요동성, 요 배감성, 계모성, 산성, 신성 뭐 이런 부분들을 공격해 들어갔다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수양제의 3차 침입 때도 바다를 통해서 비사성, 평양성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됐고, 육로에서는 회원진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 사진에서 보듯이 평양성은 바다와 가까운 편입니다. 육지에서 요동성주, 고복인으로 추정이 되어, 그러니까 요동성주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 역사서에서 얼추 추측을 했을 때 고복인이다 라는 어떤 추정들이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요동성주와 을지문덕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수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수군과 보급을 맡아내지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위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 평양성은 어때요? 황해 건너면 바로 평양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오는 병력들을 막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수군을 맡아서 이 바다 황해를 틀어 막았던 게 누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입니다. 이제 등장을 했네요. 그는 대동강 하구에 수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습 공격을 했지만 바로 패배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했다가 달아나기를 반복하는데 일종의 유인전인 거죠. 수나라의 수군 사령관이었던 내호와는 이런 모습에 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문술과 우중문 형제가 끌고 올 별동대 30만을 기다려야 했고, 네오와는 사실상 보급부대였어요. 그런데 네오와에게 고구려군은 자신의 수군만으로도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는 부사령관 주법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사들 수만 명을 이끌고 직접 평양성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고건무는 자신의 병사를 나누어서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 인원으로만 막상대를 하다가 다시 도망치고, 또 상대하다가 도망치고, 이런 전술을 계속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수나라의 군사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세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오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고구려의 병사들을 뒤쫓아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 고건무는 숨겨두었던 병력들을 드러내면서 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쫓아오기 급급했던 수나라의 군대를 역습을 해버린 겁니다. 도망치던 고구려 군사들 역시 발걸음을 돌려 수나라 병사들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결국 네호와는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게 되었고, 수만의 수나라 군사 중
불과 몇 천의 군사만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오화는 대동강 하구에서 남은 병력들을 수습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병력들의 마음속에서 고구려군은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야. 무서운 인종들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죠. 자, 후에 수나라의 별통대 30만이 도착을 했지만 이미 수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힘을 합치기는커녕 기다렸던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기는 더욱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보급을 받지 못했던 이 별동대 30만은 을지문덕의 계략에 속아서 서둘러 돌아가려다가 살수에서 몰살에 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건무가 있었고, 고건무가 이 수군들을 끌어들여서 패퇴시킴으로써 이 별동대 30만에게 돌아가야 될 보급마저도 망가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별동대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을지문덕이 내놓은 이제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우리가 항복할게, 니네 잘했어,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싸울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살수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전쟁 영웅 왕이 되다.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낸 고건무는 형 영양왕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류왕입니다. 당시에는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역시 아직 세력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힘을 얻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고구려를 쓸데없이 공격했다가 국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자,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수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당나라도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이니까 이 틈을 타서 우리도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앙 땅을 한번 공격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약간 자신들의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도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유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지금 굳이 전쟁을 일으켜 다시 백성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영유왕은 본인이 전쟁에서 얻은 어떤 성과로 인해서 왕이 된 인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오히려 전쟁을 원치 않는 평화주의자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들의 힘을 정비하기에 바빴던 당나라의 이세민은 먼저 사신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수나라 때에 서로 전쟁을 벌여 포로가 많으니 서로의 포로를 교환하여 양국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까 영유왕은 전쟁에 지친 백성들의 어떤 안정을 원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이 포로들을 교환하는데 합의를 한 거죠. 그러나 이세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이 이세민은 결코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영유왕은 몰랐던 겁니다. 자, 이게 당태종 이세민의 모습입니다. 그는 고구려 연합에 속해 있던 고창국, 토번국, 돌궐국 등을 오타가 있었는데 돌궐국 등을 차례로 굴복시키며 고구려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첩자를 보내서 고구려의 병력과 지리를 염탐하기도 했고, 그러는 한편 고구려에게 조금씩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전쟁 영웅의 어떤 기상이 사라졌던 탓일 수도 있고, 어떤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던 탓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유왕은 당나라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영유왕 시절에 이루어진 고구려와 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한 거예요. 당나라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낭중급에게 고구려의 대대로 수상급이 가서 굽신거렸다. 당나라 사신이 영유왕에게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당나라 하급 관료를 고구려 태자가 접대했다. 하급 관료를 접대하는데 고구려의 태자가 가서 접대를 이건 거의 진짜 신하로 자처를 한 거죠. 수나라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경관을 철거했다.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 지도를 만들고 군사 기밀을 빼가는 것을 보고 놔두었다. 고구려 땅인 요동을 당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반발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거의 영유왕은 호구였죠. 당태종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영유왕의 정책은 결국 연합국들이 고구려가 아닌 당나라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강경파였던 영계소문이 칼을 빼들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단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일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옆에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고창국, 토번국, 돌궐국 이런 연합 부족들이 모여서 고구려라는 이 연합체의 종주국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구려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고구려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북방계 기마민족들의 연합은 와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두고 보지 못했던 영계소문은 결국 칼을 빼들겨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죠. 642년 영계소문은 왕은 지금 나약해져서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계소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유왕은 온몸이 난자당하고 그 시신은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고구려 왕 중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인물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기상을 잃어버린 영웅. 분명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게 바로 영유왕 고건무인데, 역사에서 그는 이 빛나는 업적과 이름을 잃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이런 후기의 어떤 당태종에게 보였던 호구 같은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당시 한반도 북방계 기마민족 연합의 우두머리였던 고구려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분열된 중국과의 전쟁으로 중국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이었던 영양왕이 먼저 수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까닭도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통일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달랐다는 거죠. 이른바 쪽수의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한 건 역시 바로 이 고건무였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군대의 용맹함과 전술의 덕도 있었겠지만 수나라에게 이긴 것은 사실 장마, 전염병 이런 행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직접 참가해서 싸웠던 고건무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전술이라고 불리는 청야전술은 이름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불 지르고 우물에 독을 풀고 폐허로 만들어 불질러 버려요. 그러는 이른바 너 죽고 나 죽자의 전술입니다. 이겼지만 이 피해는 누구야?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이 짊어져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와 백제 역시 신경 써야 할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를 먼저 정벌 하고 나서 당나라와 전쟁을 대비해야겠다라는 의도로 먼저 백제 신라하고도 전쟁을 벌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영유한 고건무도 아무 생각 없이 당나라 비위만 맞추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유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들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러나 이세민은 평화를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계속 끊임없이 고구려를 압박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한 북방계 기마민족들이 고구려를 버리고 당나라의 편에 서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거란은 1차 대당 전쟁 후에 패하여 도망가는 당나라를 지원하기까지 했고 2차 대당 전쟁 때는 아예 당나라 편에 서서 고구려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강경파들의 주장처럼 만리장성을 넘어서 당나라에 쳐들어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북방계 기마 민족들을 잘 단속하면서 어떤 우두루머리로서의 위험을 잃지 않고 당나라에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는 이끌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백제와 신라까지 공격이 아닌 연합을 이루었다면 더 전쟁 영웅다운 모습으로 고구려를 지켜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를 먼저 정벌해서 힘으로 통일을 해서 무력 통일을 해서 이 힘을 가지고 당나라와 싸워야겠다가 아니라 먼저 이들과 손을 잡고 당나라와 싸웠다면 어땠을까 라는 거죠. 그랬다면 이 고건무의 이름 석자는 을지문덕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아직도 빛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